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자, 카운셀링한 썰이 좀 길었는데, 톡 까놓고, 보통 얼마 정도 버나요?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럼 잘 버는 기준과 못 버는 기준으로 갈까요? 네.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심합니다. 좋을 때로 가죠. 네. 지금 안 좋은 건 세상 사람 다 하니까. 네.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은요. 네. 잘하는 친구들은 월? 네, 월 못해도 한 5, 600 법니다. 네, 못해도. 네. 잘하는 친구들은. 네. 네. 못하는 친구들도 뭐 최소 2, 300은 법니다. 네. 경기가 좋을 때. 아주 잘 되면요. 소위 한방이라는 게 있죠. 한방은 가끔 터지긴 하죠. 이제 아주 큰 물건을 하게 되면 네. 나오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뭐 수수료가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나오니까. 네. 1억이 넘는 것도 있죠. 네, 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네. 거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어쩌다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1년에 한 번 있으면 좋은 거고 네. 거의 잘 없습니다. 보통 몇 천만 원 수준은 가끔 나오죠. 네. 네, 그런 좀 큰 물건을 짬밥 돼서 잘하는 친구들은 경기가 좋으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벌어갈 때도 있고요. 네. 근데 계속 에버리지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죠. 네. 저희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들쭉날쭉할 때가 많아요. 심하죠. 예. 네. 왜 그러냐면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 사실 큰 거 한 방 하게 되면 놀게 돼요. 다음 달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테트리스. 맞아요. 빨간 기둥 긴 거 기다리다 맞아요. 족배 깐다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받았다. 뭐 2,000짜리 받았다. 그러면 다음 달은 그냥 쉬어요. 낚시 다니면서. 낚시 다니면서 하면 너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요. 네, 사람이. 이게 자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직업이. 아, 자기 컨트롤 참 어울리는 말이에요, 진짜. 네, 진짜 내가 이번 달에 좀 벌었다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막 움직여 버리면 다음 달에 매출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조금 놀고 뭐 나태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비단 한 번 잘 됐을 때 컨트롤이 안 됐을 때가 아니라 네. 아까 안 좋을 때를 얘기하면 진짜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자기 컨트롤 잘해서 이번 달도 많이 벌었지만 또 계속 더 욕심내고 더 열심히 막 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세상 부러울 거 없을 정도로 벌죠. 근데 솔직히 그죠? 말씀드리면 못 벌진 않아요. 네. 제가 연봉 따져봐도 못 버는 연봉은 아니에요. 시험시험 했는데도 본인은 그렇죠. 본인 시험시험 하잖아요.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제가 봐도 시험시험입니다. 솔직히. 저는 시험이라고 글쎄요.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확실한 것만 합니다. 확실한 것만. 예. 하시고. 그린데 이제 뭐 또 잘 버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린데는 뭐예요? 그린데. 그린데. 녹색대예요? 녹색대? 그런데? 그린데? 오늘 많이 긴장하시네요. 네, 잘 버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10명 중에 네. 한 3명 정도 잘 법니다. 나머지 통상 한 5명에서 6, 7명 정도는 중박.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를 정도 사람도 중박 있죠. 내지는 쪽박인 경우도 많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이 일 하게 되면 자기 주변보다 상위 한 20, 30%는 최소 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 먹고 살고 뭐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서 경력을 더 쌓아서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이거 처음 배울 때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뭐 잠깐 그냥 개인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거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는 이 부동산 쪽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건축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다녔던 데가 어디냐면 토목공사를 하던 큰 뭐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를 다녔었거든요. 거기가 뭐 검단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를 다녔었어요. 2000년도 요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토목공사를 끝내놓고 빠져나와서 뉴스를 보면 뭐 신도시 지정돼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땅값이 뭐 몇 배가 뛰었다. 그때는 검단 같은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집이 너무 싸가지고 아파트가 매매가가 7천만 원 이랬어요. 짧게. 근데 그걸 우리가 숙소로 쓰고 그랬어요. 너무 싸니까 그냥 전세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은 2억 넘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이거는 내가 쇠 빠지게
노가대 뛰면서 고생해봤자 전라도 출신입니까? 쎄 빠지게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어리를? 근데 돈 버는 애들은 따로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지식은 전무하죠 사실. 그러다 그냥 매달렸죠.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매달렸어요. 매달려가지고 나 이 일 좀 하게 해달라. 배우고 싶다. 그래놓고 신나게 놀았죠. 일은 안 배우고. 첫 낙찰이 6개월 만인가 있었어요 제가. 첫 낙찰이 6개월 만. 예. 그럼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죠. 돈 치고 논 거예요 그냥. 아, 내 돈으로 그냥. 그랬구나. 예, 내 돈 모아놓은 걸로 그걸로 뭐 용돈 쓰고 차비하고 다니면서.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노는 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아니요. 노는 게 6개월 좋았던 것 같은데. 동안 배우기만 했습니까? 매일 술 안 먹었습니까? 이게 사석에서 배우는 게 또 많잖아요. 뭐가 있을까? 애들이야. 주도를 배웠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진정한 어떤 노하우들은 이제 술자리에서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분들한테. 사석에서 친해진 분들한테 일 초창기에 도움 많이 받았고.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저 인간은 자꾸 질문 하나 던지면 자기 인생의 필모그래피를 쭉 나열하는데, 그래서 뭐, 결론 짓고 싶은 얘기 있어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예.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목숨 걸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거.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버티는 거 중요해요. 예. 정말 네. 버티는 거 좀 중요해요. 힘들어도 내가 뭐 진짜 실례로 요즘 같을 때 이 일을 항상 딱 그 뛰어낸다. 절정에서 버티는 힘이 그 남자의 힘이죠. 네? 네. 네네. 야 나오나요? 아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일을 막 뛰어들게 되면 정말 돈 벌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게다가 뭐 자기 짬밥도 없고 자기 손님도 없는데 정말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텨야 돼요. 배우면서 버텨야 되고 어떻게든 뭐 다른 투잡을 하더라도 버텨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경험 쌓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고지에만 올라가면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리 오래 해도 또 안 맞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다 그러면 버티면 보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일이 10년 하면 길이 보인다. 그렇죠. 보입니까? 보이죠. 10년 하셨는데? 그럼요. 네. 보이죠. 네.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왜 웃냐면, 네. 버텨야 된다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걸 버텨야 된다. 처절해, 방송이 버텨야 된다, 이게 계속 되니까. 아니 근데 젊은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요즘 애들이 끈기가 참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디 순댓국집에 알바를 하더라도 네. 버텨야 된다. 그냥 자기가 알바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힘들죠. 그러면 그만두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순댓국 장사하는 거 잘 봤다가 내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버티면 거기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노하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알바하는 기분으로 가 있으면 배울 게 별로 없는 거죠. 서빙만 하다 그리고 보면. 버티고 있으면 주방장이 눈여겨봤다가 네. 다 알려줘요, 나중에는. 이건 뭐야.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아니, 모든 모든 일이 일이.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버티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고 대부분 그 전에 그만두는 거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것도 버티기였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저 얘기를 더 하려고 했죠. 네, 하세요. 네, 하세요. 회사에 젊은 친구들을 뽑아본 적이 있는데 왔다가 좀 버티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가면서 저는 항상 이제 면담을 좀 해보거든요. 네. 왜 가느냐. 그 친구들이 반응이 다 비슷해요. 비전이 안 보인다, 비전이.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일이 비전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네 스스로 비전이 안 보여. 나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태도나 이 일을 대하는 자세나 너 비전 없다. 그만두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너의 태도가 어떤 일을 대하든 넌 비전이 있기가 어렵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보내줘. 차마 말은 못하고. 네, 아니 뭐 비슷하게 얘기는 하고 보내줘. 근데 다음에 딴 데 가더라도 버텨라. 근데 사실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 옮기고 비전이 없다 옮기고 이런 인간 군상들을 보면 정작 비전이 없는 건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이에요. 네. 항상 뭐 끈기, 뭐 버티고 이런 단어보다는 자기 스스로 과연 내가 여기서 비전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아유 뭐 이건 없는 것 같아라고 포기하고 스스로 줄을 놔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망을 하죠. 구조적인 탓, 사회적인 탓,
뭐 이런저런 환경적인 탓. 근데 결국에 지금 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 업이 본인이 포기한 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비전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가는 꼴이다. 이런 거죠. 네. 야, 네. 오늘 방송 너무 품격 있다. 살아있네. 이거 아닌데! 나 오늘 적품격으로 가야 되는데? 살아있네. 자, 그러면 하루 일과 어떻습니까? 이거 취업해서 일하면 도대체 아침부터 앉아서 아니면 나가서 뭐 합니까? 보통 일과가. 땅끄지님이 더. 예, 그지그지 땅그지님? 어, 베스 잡으러 가나요? 저희는 오전에 오면 한 1시간 정도 회의하고요. 네. 업계로. 우리 회사의 저희- 경우는 그렇죠. 저희 회사 다른 같은 회사하고 경우는 뭐- 조금은 다른 거 같아요. 회의하고, 다른 일단.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우리 회사 얘기를 하죠, 그냥. 네, 회의하고. 저희는 오전에 뭐 물건 미팅이나 뭐 명도 물건 미팅이라 하면,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물건들이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추천을 할 만한 좋은 물건들을 서로 공유한다. 예. 네.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서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어떤 일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뭐 서로 조언해줄 거 있으면 조언해주고 뭐, 그, 관리자를 위주로 사원들과 아니요, 같이 전체 다 전체적으로 다 하죠. 하나요? 예. 네. 그리고 명도 이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명도 그거 뒤에 하죠, 그건. 음. 네. 명도는 뭘 할 그 얘기가 명도 많아서. 얘기도 하고. 아니 명도가 뭔지를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아까 살짝 제가 언급했어요.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렇습니까? 방송 집중해. 어쨌든 그 뭐 명도 관련 회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전 업무 시작하고 그러니까 오전 업무가 뭐냐고요. 오전에는 보통 이제 뭐 물건 추리거나 고객들이랑 통화 위주로 많이 물건을 추린다고 하면 좀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물건 찾아보는 그렇죠. 거죠. 고객들한테 고객 고객에게 원하는 맞는 물건. 것들을 네. 찾아본다. 원하시는 물건들 찾아드리고 네. 뭐 고객들이랑 통화하고 네. 뭐 이런 일들 주로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이제 오후에는 주로 뭐 외근 일정이 있으면 네. 밖에 나가서 현장 가서 물건을 확인하거나 네. 뭐 명도자를 만나거나 뭐 이런 바쁘겠네요. 일정,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죠. 또 이게 매일 그런 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법원에 입찰을 가잖아요. 네. 입찰을 가면 보통 저희가 한 10시 정도까지는 법원에 도착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뭐 지역에 따라서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아침에 일찍 움직여서 입찰이 완료가 되면 오후에 시간이 뭐 1시, 2시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이 날아가는 거죠. 네. 하루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뭐 요즘에 또 관공서가 주일날 안 하니까 주말에. 교회 다닙니까? 아니 습관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할렐루야.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뭐 공적인 업무, 관공서 업무는 거의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뭐 일주일에 기껏해야 5일 일하는데 거기서 자기 시간 컨트롤 제대로 못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뭐 실적 내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 관리 좀 잘해야 된다, 자기 잘해야 관리. 된다. 예.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일정부터 뭐 다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맞춰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뭐 자기가 자기 일정을 짜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또 뭐 또 외근 나갔다가 네네. 부동산 보러 다니다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굉장히 자기 컨트롤이 잘 되지 않으면 아, 이거 뭐 놀려고 맘먹으면야, 뭐, 네. 마음대로 막말로 놀 수 뭐, 있죠. 예, 뭐, 땡땡이도 얼마든지 칠 수 있고, 근데 결국 그 피해는 자기가 있는 네, 거니까. 자기한테 그렇죠. 벗어날 그렇죠. 거라.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뭐 살짝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 일에 잘 맞는 사람과 반대로 안 맞는 사람을 뭐, 아까 살짝 얘기했으니까, 네네.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좋다. 이런 거는 안 맞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돈을 잘 벌려고 하면 그냥 돈만 잘 벌겠다. 나는 이 컨설팅 돈만 잘 벌겠다고 하면 거세게 밀어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손님한테도 그렇고 물건도 공격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과도하면 분명히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예, 어느 정도 공격성은 필요해요. 왜냐면 너무 소극적이면 뭔가 물건을 봐도 좁은 시야에서만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네. 뭔가 진행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같은 물건을 놓고 봐도 A로 보는 사람도 있고 B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격성은 필요한 거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걸 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보다는 이거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렇게 잘 되면 좋은 결과가 나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잘 되죠. 그래서 회사에 저 레터링을 이렇게 막 도배를 해놓으신 건가요? 파지티브 띵킹요? 네. 네.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이 진짜 필요해요. 이건 뭐 매사 그렇겠지만 네.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일을 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자질에 관한 문제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하고 싶은 사람, 경매, 정말 내가 끝까지 할 사람, 이거 뭐 돈 벌려고 접근하는 것도 물론 뭐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동산 경매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으로 하죠. 처음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뭐 끈기인 것 같아요, 저는. 끈기 중요하죠.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예. 특히나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끈질기게 매달리면 분명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갑니다. 또 하나 서비스 정신도 네. 강해야 돼요. 고객은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요청해 와요. 정말 귀찮을 일만큼 많은 걸 요청해 오는데 그걸 귀찮게 받아들이고 고객한테 오히려 반사. 예를 들면 고객이 이게 참 궁금한데 그러면 얘는 A라는 게 궁금합니다. 그럼 B라는 데 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답하고 끝내는 친구가 있어요. 자질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근데 A라는 게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 연락 주고 뭐 그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해서 고객이 가려운 부분을 제때제때 잘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건 굳이 부동산 경매 컨설턴트를 떠나서 어떤 직군이든 참 바람직한 인간구상이다. 영업직에는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좀 다소 공격적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 끈기가 있고 버틸 수 있고 의지가 있고 자기 관리 컨트롤이 잘 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굳이 경매해야 됩니까? 하면 좋습니다. 네. 돈 됩니다. 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릴 때부터 이 경매일을 나는 그러면 경매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겠죠. 돈이죠. 이건 돈이에요. 그렇죠. 주식 쪽도 난 그럴 것 같고요. 돈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질을 갖추고 꾸준히 하면 돈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만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 컨설팅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다 자기 경험으로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나이 들어서 오래오래까지 자기 투자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경매를 선택할 때 생각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생각해봤더니 뭐 별다른 뭐 투자가 없어도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사지 멀쩡한 이상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당근님? 뭐 한 80대까지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아니 거죠. 본인이 80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몸 가지고? 못 살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 사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또 장점이라면 또 장점이 그 길게 자기 여부로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뭐 의식주에 관련된 직업들은 뭐 떼놓을 수가 없는 거니까 사람하고 밀접하니까 지금. 그래서 더 선택을 확실하게 신점을 갖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사실 뭐 이때껏 제가 뭐 한다 그러면 매 반대를 하셨었는데 흔쾌히 찬성을 하시면서 한번 해봐라. 아버님이 경매 공부를 좀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제 대학원 같은 데 다니시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하려면 적어도 10년은 해라.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는 사실 몰랐는데 힘들고 막 어려웠을 때 저도 사실 뭐 진짜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시기도 있었죠. 뭐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땅크지님은 언제까지 본인 인생을 자꾸 얘기할 거예요? 질문을 하면 자꾸 자기 인생으로 가. 저런 인간을 만나? 그렇게 왜 그러죠? 만년체 인간 같으니. 일단 알겠고 이직이 많죠. 이직 많습니다. 네. 보통의 근속 연수, 뭐 개월수 어떻게 되나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리고 가정이 없는 친구들 6개월 잘 안 넘는 가정이 것 같아요. 없다라고 하면 뭐 결혼 안 한 미혼? 네, 미혼인 친구. 가정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저는 불량 결손 이런 게 생각나서 한 6개월 잘 안 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수입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짬밥도 없는 제가 손님이라도 저 안 맡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가정이 있으면 더 하지 않을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보통. 네. 더 빨리 결과물을 내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니까 버티게 되는데
이 혼자 사는 친구들은 책임질 게 없잖아요. 자기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죄송한데 끊어서 죄송한데 듣고 있는 혼자 사는 사람 되게 언짢네요. 아니 근데 사실이 당신들 결혼했다고 씨.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어리고 미혼인 친구들 보통 이끌어 못 버티고 평균적으로는 어리고 미혼. 난 늙고 미혼인데. 최고인데. 10명이 시작하면 한 5, 6명은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곳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데 한 서너 명은 경험만 해보고 그만두는 것 같은데 보통 한 1년 왔다 갔다? 길게 하면 이제 네. 두 분처럼 뭐 네. 10년을 바라보는 네. 이상인 분들도 많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오래오래 하신 분들도 많죠. 실제로 뭐 현직에 나가보면 네. 지긋하신 분들 많이 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경매 경력이 꼭 오래된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요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 어려운 질문인데, 오래 하면 실력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아니, 그렇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매를 20살 때부터 했어. 이런 어르신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뭐 많이 하셨어요. 이러면 아니 20살 때 내가 하고 한 40대 내 또 한 집을 한번 산 적이 있어. 이런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 경매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했을 때 경매를 활용한 거고 그렇죠. 경매를 한다고 하면 뭐 경매 컨설팅을 꾸준히 하던가 경매 투자를 계속 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매 20년, 30년 한 사람이랑, 네. 2년 한 사람이랑, 20년, 30년 한 사람이 반드시 실력이 좋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2년 한 사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컨설팅 회사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아니,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는 두 사람만 봐도 알겠어요. 명확하고요. 네. 컨설팅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직간접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낙찰 건수에 있어서는 뭐 10년, 20년 한 분들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보면 뭐 개인적으로 10년, 20년 한 분들보다 저희가 낙찰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또 회사에 있으면은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애들이 다 갖고 이런 공유하죠. 거, 케이스 같은 거를. 좀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해결하기가 쉬운 거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태까지 처리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름대로 매뉴얼 같은 게 뭐 비스무리하게 생길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근데 개인으로서는 극복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경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 뭐 법원에 관련된 일이라던가 뭐 B루트를 좀 통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회사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의외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경매를 되게 우습게 하는 경향이 솔직히 있는데 이게 의외로 깊어요. 네. 그렇죠. 법률이며 뭐 그냥 아까 민사집행법 말씀하셨는데 그게 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하여튼 물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 관련 법도 네.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뭐 공무원들하고의 관계 이런 그렇죠. 것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요.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요쯤에서 넘어가고 뭐 더 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다. 네. 근데 우리 경매에 대해서 뭐 원론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우리 너무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나쁜 얘기 곧 나올 거예요. 네. 힘든 일. 야,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 할까요? 비전. 네. 내가 경매 컨설팅을 시작해야겠다. 예를 들어 이 방송을 듣고 안회장님 밑에서 한번 일을 배워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굳이 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고달픈데. 멋있는 사람이 되긴 하되 빌어먹으려면 딱 좋은 좋은 사람은 될 수 네, 있으나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으나 많이 벌긴 어려운. 네, 그런 케이스가 되고 싶어서 혹시나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나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비전. 정말 좋은 컨설턴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같이 저랑 하면. 네. 그건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계속 앉혀놓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해줄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사람 뽑을 것도 아닌데. 비전에 대해서 묻고 네.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입장으로서. 근데 그 좋은 컨설턴트가 된다는 게 반드시 다른 컨설턴트보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그렇지만 좋은 컨설턴트가 되면 좋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좋은 고객을 가지게 되고 이 일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결국 그런 것들이 먼 훗날에 그게 금전적이든 뭐든 큰 자산으로 다시 큰 돌아오고 자산이 되겠죠. 분명합니다. 네. 네. 맞아.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쌓이니까요. 네. 다른 비전 있나요? 땅크대님이 생각하는? 저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도 뭐 같이 가는 고객들이 꽤 있지만 그럼 그분들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있는 동료들이나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 못 하겠네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10년? 네. 5년? 10년도 너무 과해. 오래 살 거예요. 하여튼 지성이 장가가는 건 보고. 땅크진님이나 저나 누가 먼저 죽든 간에 가서 눈물 한 방울 꼭 흘려줍시다. 아, 그럼요. 비전 분명히 있는데 그만한 대가도 있습니다. 네. 네. 자기 컨트롤이라든가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비전도 못 찾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냉정한 일이에요. 그렇죠. 노력 없는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나 필요한 게 이 업인 것 같고, 그죠? 100% 인센티브니까요. 김밥집 사장님들 죄송한데, 김밥집이야, 오메 가면 사람들이 김밥 먹으러 들어오는 거지만, 김밥이 맛이 없어도 배고프면 지나가서 들어가죠. 네. 근데 경매 컨설턴트는 정말 신뢰 있게 서비스 잘하고, 자기가 노하우 많고, 경험 많고, 이런 게 아니면, 손님들 알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겪어보면. 야, 얘 초짜구나. 잘 못하는구나. 네. 얘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는구나. 알아요, 손님들은. 그러면, 굽는 거죠. 그쵸. 네. 아니면 사기꾼이 되던가. 네. 단어가 그냥 굽는 거래. 적절하죠. 저도 같은 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쟤는 사기꾼인지, 컨설턴트인지, 네.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경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매 투자 같은 걸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도와줄 사람을 찾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기꾼 같으면서도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렇죠, 뭐. 그 경매 부동산업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부동산 사장 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죠. 네. 전국의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과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사장 하면 좋은 차 하나 있어요. 네. 배 나왔어요. 네. 양보 있고 항상 발가락 양말에 쓰레빠를 신고 네. 다소 거만하거나 네. 그리고 말 잘하고 네. 이래저래 사기도 좀 사기성도 있고 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건 뭐 네. 누구나 인정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 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따기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요즘.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따도 너무 흔해져 버렸고 이미지 자체도 쟤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하는 애야 라기보다는 뭐 부동산 하면 뭐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경매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열의 아홉은 일단 좋은 시선보다는 약간 삐딱한 시선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 편견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힘든 걸 여쭤보려고 해요. 네. 경매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살짝 나열해 주실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객한테 나를 전달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네. 네. 나는 내 스스로 굉장히 자신 있고 많은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한테 네. 결국 그게 영업이잖아요. 고객한테 자기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일반인들이 부동산 관련 종사하는 그러니까 뭐 중개업이나 분양업이나 경매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자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낮추고 적극 을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게 보통은 그렇지만 돈을 강남의 부자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나 연봉이 센 분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네.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페이를 하면 그 대가를 받는 데 대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얘기해보고 괜찮은 사람이면 굉장히 컨택이 빠르고 신뢰가 금방 생겨요. 물론 그분도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보통의 그런 경험, 전문가를 이용해보지 않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왜 해야 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 내가 너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느냐. 넌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거 이해 못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고객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 처음에. 그리고 그럼 또 땅크지님은? 뭐 저는 이게 본질이 경매라 그러면 물론 아까 뭐 민사집행 얘기도 하고 분명히 법률적인 문제도 다루고 부동산에 관련된 걸 다루는 거긴 하지만
항상 중심이 되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한테 치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치인다. 예, 손님한테 치이고, 뭐, 또 저쪽 명도 대상자한테 치이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저희 중간에서 일하다 보면. 저희가 중간자 입장을, 뭐, 물론,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고객의 편을 들어서 일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될 때, 또 고객이 그런 걸 몰라주죠, 사실은. 나는 이미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용역을 맡겼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내지는 왜 과정이 이러하냐. 그러면 사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묘한 문제들도 많고. 갑의 입장은 결과만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과정보다는 손님한테 칠 때. 예, 저희의 노력이 뭐 폄훼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사실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뭐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막 상대편 아파트 앞에 가서 이틀 동안 밤새고 차 안에서 잠복 쓰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잠복. 네. 근데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업무 범위도 아니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래야 되는데 뭐 고객도 몰라주고 이럴 때 힘들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짧게 좀 해 인간아. 서러워서 그래요. 자꾸 한풀이 방송이야. 본격 미화 방송하고 한풀이 방송. 그리고 또 근데 또 다른 건 없어요? 많아요. 네. 또 힘든 거는 특히 초창기에 수입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네, 수입에 대한 네. 부분. 뭐 달달이 딱 써야 되는 금액이 정해진 분들은 이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뭐 밤에 대리운전이나 다른 투잡이라도 할 각오를 하고 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초기 수입에 대한 게 불규칙하니까. 그리고 물론 짬밥이 돼도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들쭉날쭉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두 분 다 이제 사람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뭐 상투 잡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경매 컨설팅보다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얘기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원망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저희가 2009년에 강남에 어디 걸 사드렸는데 네. 살 때는 한 1억 정도 싸게 샀죠. 시세보다. 한 9억 정도 하는 걸 8억에 사서 좋은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경기가 꺾이면서 지금 그게 뭐 한 6억 5천 7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지금. 그러면 그 고객들은 이제 저희 원망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도치 네. 않게.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좋은 매니저 역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다 100% 컨트롤 되진 않고, 또 하는 일이 경매 쪽이다 보니까, 시장을 파악하고,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고. 네. 현재 시점에 자기가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우리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들은 LG나 뭐 그런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거시경제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틀려요, 걔네들. 길게 보고 뭐 무슨 대외적인 요건을 보는 거지. 시장을 현실적으로 판단은 굉장히 빨리 해요. 왜냐하면 네. 항상 시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지표보다 저희가 빠릅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지표보다 빠르냐. 모든 지표는 거래되고 잔금 치는 걸 기준으로 네. 잔금 날짜 기준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계약 기준으로 시장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대한 이 체험이 더 빠른 거죠. 그리고 뭐 통계치가 사실 정리돼서 나오는 것도 몇 개월 뒤잖아요. 시장 움직임이 뒤니까. 예. 네. 통계도 중요하지만 뭐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장 현실적인 바로 앞에 판단은 우리가 좀 더 빠를 수는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잖아요. 다 아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업은 그게 아니에요. 본업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면 경매든 금매든 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네. 지금 사서 이거 집값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지표 보고 얘기해 드리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네. 지금 현재 지표 보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치고 있다. 이제 거의 제로점 쳤고 반등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의견은 통계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판단의 최종 몫은 고객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안 회장님도 본인 집을 경매로 취득하셨죠? 저는 많이 했죠. 네. 네.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지금 사는 집도 뭐 그렇죠. 네. 네. 일산의 집도 그렇고. 자,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하락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제 머리 던졌냐? 못 깎는 거예요. 네, 이 질문을 왜 했냐? 네.
신이 아닌 이상 네네. 예,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막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 이름으로 뭐 등기가 됐던 집을 대략 말씀드리면 많이 있죠. 한 뭐 10건 정도 네네.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직 꽤 있고요. 왜 우리 하우스푸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또 본격 미화 방송 또 하는 거 자기 자랑? 제가 하우스푸어입니다. 하우스푸어.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진짜 하우스푸어고요. 네. 일을 잘하는 거, 컨설팅을 잘하는 거랑 뭐 또 자기 투자를 잘하는 거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해서 경매 통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지금까지 와 있지만 옛날 생각하면 경매가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집들을 사기 전에 생각해보면 왜 샀나 이런 생각도 바보가 채보는 거죠. 네, 저 또한 그런 생각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솔직한 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그 본인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 전문가도 네. 실수가 아니라 이런 대외적인 환경, 네. 그런 요건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좋은 건 시세가 안 좋을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죠.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뭐 얘기인데. IMF를 통해서 좋은 학습 효과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지만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용기죠. 결단.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샀어요. 3억에 샀어요. 그럼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4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보면 이제 또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팔아야 돼요. 근데 팔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올랐으면 팔아야 되는데 더 오를 것 같다는 일단 욕심이 생기고, 네. 네. 대부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고 그렇죠. 잘 못 팝니다. 네. 그러다 보면 다시 가격이 또 빠지고, 가격이 빠지면 이제 내놓게 되죠. 그래도 화병 걸리고. 네, 화병 걸리고. 그래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처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뭐 컨트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서 주식도 상투 끝이 아니라 어깨에서 팔라고 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어떻게 보세요? 뭐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 살 집이면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지금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가 맞아요. 저는 지금 뭐 실주거용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특히 네. 대형 아파트들, 소형 평수들 말고 대형 평수들 많이 빠졌으니까 뭐 그냥 오래 살 거 생각하고 사두시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앞으로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뭐 급등하는 시장에 와가지고 쉽게 재미 보고 이런 시기는 이미 좀 네, 그 얘기는 뭐 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힘든 점 얘기해 주셨는데, 뭐, 가장 힘든 거 하나 얘기하죠. 예. 명도라는 거. 예, 제일 어려운 거. 네, 두 분 다 공통으로. 뭐, 땅끝님부터 먼저 할까요? 명도가 뭐예요? 다시 한번.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경매하면서. 그렇죠. 일단 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잖아요. 뭐 그게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일단 뭐 소유자가, 내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왔으면 그분들이 나가주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그분들이 쉽게 잘 안 물러나 주시죠.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니까. 네. 뭐 특히나 임차인 같은 경우 뭐 억울하게 돈 떼이는 경우도 예,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보증금 다 100% 회수 못하고 나가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면 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데, 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법률로 합니까? 뭐 대화로 통상적으로는 가서 협의를 먼저 유도를 하고요. 네. 이사 협의를 네. 좋게 말로 해서 우리가 이사비 쪽으로 뭐 다만 얼마라도 드릴 테니까 좀 나가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이 법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짐을 다 강제로 끌고 나오고, 그걸 뭐 뭐라고 하죠?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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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간혹 있지만 그런 게 한번 발생하면, 어려운 명도가 생기면 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서로에게 이득될 게 없죠. 네. 이게 이제 경매를 관심 갖고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명도라는 일이 있는데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어느 정도 양보할 자세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지, 자기 입장만 고수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 이미지도 항상 그런 게 있는데, 이 명도라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두 분이 이때까지 업을 뭐 10년 가까이 하시면서 네. 가장
있던 기억에 남을 만한 케이스 있을까요? 아, 명도에 관련해서요? 네, 정말 뭐 가슴이 아팠다거나 힘들었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죠. 있죠, 많은데 지금 생각하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건 하나 있는데, 고객이 너무 원해서 암 말기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강제 집행을 단행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술을 먹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네. 고객한테 다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다. 그 사람도 이제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 다 안 해가지고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였는데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지만 꽤 고객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케이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땅크지님. 뭐 하도 많아가지고 뭘 그중에 얘기해야 될지 하나. 모르겠는데. 하나. 8천만 원 보증금 중에 560만 원 받고 나가신 분 계세요. 저는 뭐 그분 제일 기억에 남고. 광명. 예. 뭐 명도 과정도 어려웠지만은 너무 딱해가지고 사실 네. 보증금을 뭐 다 잃고 나가셨으니. 근데 주인이 그거 사기친 거거든요,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만한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신 거죠, 그분들. 네. 그분들 나가셨을 때 정말 뭐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뭐 그런 기억이 좀 있고. 안 회장님은 뭐. 저는 이제 서울에 빌라를 받아서 연세 많으신 할머님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집에서 애들 다 키운 거죠. 그리고 자식들은 다 커서 이미 살고, 그런데, 이제. 주인이었나요? 네, 주인분이었어요, 그분. 네. 아드님 명의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그 할머님이 오갈 데도 없었고, 네. 자녀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자녀분들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랜 시간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는 경우인데, 집행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가서 짐을 강제로 끌어내는 거죠. 네. 근데 이 할머님이 마침 집에 안 계셨어요. 우리가 갔을 때. 근데 짐을 내리고 있는 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 밑에 이삿짐 막 나르는데 밑에 그냥 누우신 거예요. 할머님이. 한 5시간인가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차 못 움직이고 있다가 뭐 경찰이 와도 안 되고 뭐가 와도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걱정돼서 밑에 이제 박스 있죠. 박스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박스 깔고 누워 계시라고. 그리고 5시간 만에 따님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일에 대한 회의도 많이 회의가 드는 거죠. 좀 마음 아프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 잃고 나가시는 분들 보면 있잖아요. 흑석동에 제가 다가구 때, 명도할 때, 다가구들은 조그만 집에 여러 가구들 많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보면 보증금들이 적어요. 뭐 2천만 원, 뭐 이래요. 근데 사실 뭐 그분들 같은 경우, 뭐 계약서도 완전 허술하게 써가지고, 원래는 돈도 못 받는 거를, 저희 고객분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좋게 그냥, 그냥 변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한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뭐 계약할 때 복비 좀 아깝고 이러니까, 그냥 막 직거래들 막 하시고 하잖아요. 그냥 집주인이랑 바로바로 계약서 쓰고. 그래, 나중에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 좀, 제도적으로 좀 많이 보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안 회장님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확정일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담보가 많이 설정된 그런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될 점, 경매에 들어갈 걸 대비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 이런 팁을 살짝 주시죠.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부동산 경미에게 팟캐스트 방송 보면 자세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간단하게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부동산 가능하면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집을 얻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계약하실 때 등기 보잖아요. 네. 집 담보로 대출이 너무 많다. 그럼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데, 시세 대비, 집값 가치 얼마나 대비. 조심하셔야 되냐, 어느 정도면 조심해야 되냐. 집값 대비, 예를 들어서 집값이 3억이다. 네. 그런데 대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출 있는 돈, 보증금을 합쳐야죠. 네, 대출 있는 돈이랑 자기가 낼 보증금이랑 합쳐가지고 집값의 80%에 육박한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이 1억 있고 자기가 전세 1억 들어간다. 뭐 이 정도는 크게 리스크 없다고 봐요. 그런데 대출이 1억 있고 자기가 전세를 2억 들어가야 된다. 내지는 2억 한 7, 8천 들어가야, 1억 7, 8천 들어가야 된다. 그럼 합해서 2억 6천, 7천, 8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사고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주의해야 되는 건, 계약하고 들어갈 때 반드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네.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고. 확정일자가 그게 무조건 필수고. 확정일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도장 한 방인데 네. 그게 등기와 같은 효력이죠. 네.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 열심히 다 자기가 챙겼는데도 만에 하나 자기 사는 집이 경매 넘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혼자 앓지 말고 혼자 책 보고 근데 물어보지 말고. 네. 네. 광고비 존나 많이 왔는. 그런데 물어보지 말고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내지는 이제 경매 전문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자문 구하세요. 네. 그게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그 자문도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끝나죠. 최대한 빨리. 네. 네. 자기가 뭔가 낌새를 챘을 때. 네. 그 추가적으로 세금도 확인하시고. 네. 근데 세금까지는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렵죠.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이 세금 확인 어렵죠. 네. 타인의 세금을 어떻게 확인? 등기에 집주인한테 떼달라 그래야죠. 네. 지금 공매 조세 채무 이런 거 말씀하시죠. 등기에 압류 있으면 네. 좀 조심하실 필요 있어요. 네. 근저당, 압류가 많거나. 담보대출인 근저당권 이런 게 아니라 압류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러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채무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집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척척 박사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 은행에서 설정한 설정액은 등기상에 나오지만 압류 금액은 압류로만 등재될 뿐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압류 표시만 돼요. 그리고 그 타인이 그 사람의 압류 금액을 정확하게 알기도 등기만 보고는 좀 힘들어요.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제일 게 중요한 건 시기죠. 압류가 배당을 받는 시기. 근데 그런 어려운 얘기까지 하면 네. 들으시는 분이 머리 복잡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네. 자문을 구하면 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든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1588 흥하흥하. 또 중요한 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1억을 빌리면 등기에는 1억 2천 내지는 1억 3천 이렇게 올라가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 이자 변제가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은행이 더 많이 잡아놓는 거죠. 120%, 130%.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1억이다. 그렇죠. 근데 그거 듣지 마세요. 등기에 1억 2천, 1억 3천 돼 있으면 그냥 그 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매 넘어가게 되면 이자 변제 안 되면 네. 그 돈이 1억 3천이 먼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냥 보증금하고 엄쳐서 얼마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걸 이렇게 설명 안 해드리거든요. 그렇죠. 실제는 얼마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많죠.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명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더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세입자 보호에 대한 것도 안 회장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는 다들 새 살지 말고 돈 잘 버셔갖고 다 자기 집 갖고 사시면 좋겠어요. 와. 대출 없이. 그럴까요? 네, 대출 없이. 네, 집만 싸다고 하면. 네. 그럼 뭐 경매 당해도 보증금 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다 돈 많이 벌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두운 얘기 좀 했는데 밝은 얘기로 살짝 해볼까요? 네. 언제 보람 느끼세요? 나 참 경매하기 잘했다. 여기서 부동산 경매편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는 안 회장의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뿌잉뿌잉.